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조선시대 군생활 이야기입니다. 전역한 지 2개월 정도 되어가네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공기와 느낌이. 지금 한국은 징병제 국가입니다. 나이 적당하고 건강한 남자라면 다 군대에 갔다 와야 하죠.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지금 한국에 국방의 의무가 있듯이 조선시대에도 군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군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병역 비리도 있었죠. 솔직히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군대 관련 컨텐츠들이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뜨면 봅니다. 내가 한번 겪어보니 재미있더라고요. 당장 10년, 20년 전의 군생활만 봐도 신기한데 몇백 년 전인 조선시대의 군생활은 어땠을까 하고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병역 비리도 한번 보고요. 그럼 조선시대 군생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먼저 조선시대 군인이 보낸 편지가 남아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편지는 2012년 5월 대전에서 유성구 금고동 안정다시 종중묘역을 이장하다가 발견된 편지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나신거리라는 29살 군관, 지금으로 치자면 소위 정도 되는 초급 장교이죠. 1490년쯤 영안도, 현재 함경도 변방에서 지내면서 부인 맹씨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논밭은 다 소작 줘버리고 당신은 농사 짓지마. 종이 꼬드겨도 당신 농사 지으면 안돼. 아, 보물 있는 논에 모래가 꼈을 텐데 그거 가래질 해야 하는데 기세한테 거들라고 해. 그리고 내 옷 좀 보내줘. 안에 껴입어야겠어. 내가 입던 헌 비단 옷은 보낼 테니까 기세한테 물려줘. 바늘 6개 사서 보낸다. 이번에 휴가 잘려서 집에 못 가. 짜증난다. 눈물이. 어머니랑 애들 데리고 잘 있어. 내년 가을에 휴가 나갈게. 상관이 지는 가족 보러 집 가면서 나는 못 가게. 뭐 이런. 군인이 되고 나니까 뭐 내 맘대로 안 되네. 내가 만약 박바국이어서 집에 가면 병주에다가 보고해서 우리 집으로 헌병분에 잡아서 영창 넣는다네. 어쩔 수 없이 한경도에서 뺑이 쳐야 해. 논밭에 세금 붙는 거 납부하는 거는 복잡하니까 일단 우리 형한테 내달라고 해. 현물 필요하면 박충희 댁 가서 바꾸고. 아내에게 농사 짓지 말라는 사랑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과 비슷하게 군생활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조선시대의 군생활은 현대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병역법이 있듯이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죠. 일단 군생활이 엄청 길었습니다. 16세부터 군대를 갔는데 16세에서 60세까지 갔죠. 16세에서 60세 사이에 갔다는 게 아닙니다. 이 기간 내내 계속 군생활을 해야 했죠. 50년이 넘는 엄청난 기간인데 당연히 내내 군생활을 하는 건 아니고 1년에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더 끔찍하네요. 왜 병역 비리가 기승을 부렸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군인으로 복무하면 월급을 줍니다. 지금 관점으로는 당연시 되고 있는데 당장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되게 적은 금액을 월급으로 주었죠.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에는 봉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급이란 말이죠. 만약 봉급이 나간다면 16세에서 60세의 모든 양인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재정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전군이라고 했는데 전군 한 명에 2에서 3명 정도의 보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인은 군에 복무하지 않는 병역 의무자였죠. 보인은 직접 군역을 수행하지 않는 대신 군역을 지는 사람의 집에 매년 무언가를 납부해 군역을 지는 가정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라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군대를 운영할 수 있었죠. 월급만 주지 않았다면 그래도 보인 덕에 큰 손해는 안 보고 군생활을 할 수 있었겠지만 조선의 군인들은 무기와 복장도 직접 마련해야 했죠. PX에 가서 총을 사오라는 말이 이때는 장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조총과 같은 비싼 무기의 경우 면세를 해주기는 했지만 비싼 건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만약 군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보다 면제를 받은 사람, 보인의 인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군역을 지는 사람이 받는 돈이 늘어났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흘러들어갔죠. 조선 말기에는 이 시스템을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군역의 의무를 지지 못하게 하여 나라의 돈을 충당하였죠. 여러분은 군역을 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세금을 더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무조건 후자를 택할 겁니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후자를 택했죠. 다만 이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은 정말 싫어서 돈을 줘도 안 간다는 느낌이라면 조선시대에는 군역을 하게 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임진왜란이 끝난 뒤 하루에 쌀 2대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군인을 모집하자 사람들은 스스로 군인이 되겠다며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돈도 주지 않는 군역을 지지 않아도 되는 럭키 가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이것도 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나 군역을 회피할 수는 없었죠. 조선 전기에는 모든 양인 남성에게만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양인 계병제가 시행되었고 천민을 제외한 평민과 양반에게만 군역의 의무를 지게 했습니다. 불시병이나 불구인 부모를 모시는 사람도 제외되었고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셔야 하는 경우에는 아들 1명, 90세 이상이라면 아들 모두가 면제되었죠.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어도 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직 관료와 성균관 유생, 사학유생, 향교생도 2품 이상의 관리 등은 군역을 면제받았죠.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발급하는 승려 신분증을 받은 스님도 면제를 받았습니다. 듣고 보면 럭키가이라기보다는 뺄만한 사람만 뺐다는 느낌이 듭니다.
듭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병역 기피는 기승을 부리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60세까지면 늙어 죽을 때까지 군대를 가야 한다는 건데 저 같아도 방법이 있다면 뺄 것 같네요. 보통 병역 기피라고 하면 고위층에 해당하는 양반층이 제일 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반층의 병역 기피는 당연한 것이었고 일반 백성들의 병역 기피도 심했죠. 대사관 윤왕이란 사람은 왕에게 동료들이 대동하고 엎드려 구했습니다. 백성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병역의 의무를 모면하려 합니다. 그러니 시포 가운데 겨우 한두 명만이 병역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여러가지 핑계를 대어 빠졌습니다. 심지어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중위되는 양민들이 10명 중 7, 8명에 이릅니다. 이 기록을 보면 백성들이 군역을 지지 않으려고 스님이 되기까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79년에는 구치곤이라는 자가 지금 전국적으로 놀고 먹는 중의 무리가 4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개탄한 기록도 있죠. 성종은 승려에게 도첩을 주는 제도가 말이 하도 많으니 폐지를 결정합니다. 이때 성종의 어머니였던 인수대비는 불교에 심취해 있었기에 사람들은 술과 고기 그리고 처자를 가진 즐거움을 누리지 않느냐, 중은 죽을 먹으며 어렵게 살고 있다, 제대로 정치를 했다면 어느 누가 중이 되겠느냐라는 편지를 보내죠. 재밌는 건 신하 권구의 반응입니다.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처자가 없는 중은 100명 중 한둘입니다. 나머지는 놀고 먹으면서 병역을 피하는 자들입니다. 중들 가운데 굶어 죽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정의 큰 의노는 모우가 할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뒤로도 도첩제는 설치와 폐지를 거듭하며 조선이 끝날 때까지 병역 기피의 소재가 되었죠. 앞에서 성균관 유생, 사학유생, 향교생도는 면제 대상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 조항을 이용해 40대, 50대가 되어서 학생으로 등록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세조는 이 사태를 보고 빡쳐서 걸리면 충군,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군대로 보내라고 해버리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신분을 바꿨습니다. 족보를 사거나 공신의 자손으로 위장해 면제를 받았고 뇌물을 주어서 면제를 받기도 했죠. 군역을 대신 서줄 사람을 사기도 했는데 이걸 대립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백성이 이 정도인데 양반은 말할 것도 없죠. 별의별 방법과 연출, 돈, 모든 것을 동원해 병역을 기피했습니다. 심지어는 특별 편성된 부대가 만들어져 양반층이나 특권층은 이쪽으로 보내버리죠. 특별 편성 부대는 훈련도 없었고 놀기만 하는 부대였습니다. 1541년에는 아예 나라에 물건을 바치면 군역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조선 말기에 가서는 양반층은 아예 군역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양반층이 군역에서 빠지게 되어 생긴 구멍은 선량한 백성들이 채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군역이 워낙 생활에 피해를 많이 주니 신분 상승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죠. 세조의 집권 정책에 반대하며 일어난 이시의 난 당시 천민이 공을 세워 양인으로 신분 상승을 시켜준다고 하였지만 군역을 진다면 가난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하여 천민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한국에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지 않는 한 군사력은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뭐 당연히 군대 가는 게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갔다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군생활과 병역비리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